수위는 최근 2주 동안 놀라운 회복력과 강세를 보여주면서 레이어 1 블록체인 중 가장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위는 옛날 페이스북이었던 메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DM 출신 핵심 개발자들이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들보다 눈에 띄게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지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확장성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프로젝트라는 의미겠죠. 시장 전체가 본격적인 불장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갔던 놈이 또 가고 잘 갑니다. 요즘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 다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산맥 뒤로 새로운 주자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위코인인데 수위는 최근 2주 동안 놀라운 회복력과 강세를 보여주면서 레이어 1 블록체인 중 가장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수위코인을 주목해볼 만한지 또 수위란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아볼 거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기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은 가장 기본이 되는 독립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죠. 레이어 1은 외부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처리하냐? 스스로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하며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하나의 국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는 화폐 발행, 법 집행, 경제활동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거죠. 반대로 레이어 2는 이런 레이어 1 위에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1은 가상화폐 시장 생태계의 뼈대이자 모든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위가 왜 이 레이어 1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위는 옛날 페이스북이었던 메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DM 출신 핵심 개발자들이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즉 세계 최대 IT 기업의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을 만들어낸 거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쉽게 딱 이 세 가지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위는 기존 블록체인과는 다른 기술적 접근을 시도했고 그게 바로 수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인데 먼저 기존 블록체인을 뛰어넘는 속도를 위해서 병렬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기존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은행에 창구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고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씩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죠. 앞 사람이 처리되는 동안 뒤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대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이용자가 몰리면서 혼잡해지겠죠. 그리고 수수료까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여러 창구를 동시에 열어서 여러 명의 고객을 동시에 응대할 수 있는 은행처럼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사용자는 친구에게 토큰을 보내고 B 사용자는 NFT를 민팅하고 C 사용자는 D앱에서 스왑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작업이 서로 간섭 없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병렬 처리 기술 덕분에 수위는 초당 수십만 건에 달하는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단순히 이론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테스트넷과 초기 메인넷 운영에서도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들보다 눈에 띄게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지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확장성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프로젝트라는 의미겠죠.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 혁신적이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수수료입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거래를 할 때마다 몇 달러씩 수수료를 내야 하고 네트워크가 혼잡할 때는 수수료가 수십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블록체인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것은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위는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된다고 판단한 거고 앞에 이야기했던 병렬 처리 기술 덕분에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빨라졌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개별 트랜잭션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수수료 구조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죠. 먼저 일반 사용자들은 작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D앱 개발자들도 유저 이탈 걱정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업 서비스 제공자들도 대규모 트랜잭션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도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해졌어요. 결국 낮은 수수료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를 넘어서 블록체인 생태계의 활성화와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자산의 아주 친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수위는 블록체인 설계 단계부터 디지털 자산에 포커스를 두고 개발됐어요. 기존 블록체인들은 트랜잭션과 스마트 계약 위주로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수위가 여기서 새로 접근한 방식이 바로 오브젝트 센트릭 모델입니다. 이 방식은 블록체인상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다루는 구조인데 쉽게 말해서 게임 캐릭터 하나, NFT 작품 하나,
디지털 증서 하나, 이 각각을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소유, 전송,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이런 설계가 가진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먼저 NFT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발행, 전송, 거래할 수 있고요.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아이템마다 고유한 속성,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졸업장, 자격증, 소유권 증명서 같은 디지털 인증서도 신뢰성 있게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 메타버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러한 오브젝트 센트릭 구조가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단순한 토큰 이동만 가능한 네트워크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다루고 소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더 많은 관심과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위가 현재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레이어 1 시장의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그리고 몇몇 후발자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기술 혁신으로 명확하게 차별화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드뭅니다. 수위는 고속 처리, 저비용 운영, 친화적 개발 환경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모두 갖춘 드문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병렬 처리 기술은 기존 체인들이 풀지 못했던 확장성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근 2주 동안 수위는 다른 메이저 코인들이 조정을 받거나 약한 반등을 보였던 반면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죠. 이런 강한 상승의 흐름을 가진 종목은 시장 전체가 본격적인 불장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갔던 놈이 또 가고 잘 갑니다. 마지막은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수위 같은 경우에 초기 단계이긴 해요. 지금은 메인넷 가동과 기본 생태계 구축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DApp 확대, 게임 프로젝트 유치, NFT, 메타버스 연동 같은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블록체인 게임이나 디지털 인증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수위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이 없는 건 아니고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고, 상승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해주세요. 상승 흐름에 대한 근거는 총 3가지로 봅니다. 먼저 수요 증가죠. 당연한 말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상승이 나오는 게 맞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수위가 주목받는 이유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가 성장하게 될 거고, 수위 토큰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고, DApp을 구축하기 위해선 스테이킹을 해야 해요. 또 자산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도 트랜잭션 수수료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게 수위 토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태계가 커질수록 수위 토큰의 역할과 필요성은 계속해서 확대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제한 때문인데, 수위는 총 발행량이 100억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32억 5천만 개 정도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고, 나머지 토큰은 재단이나 초기 투자자, 그리고 커뮤니티 리저브 같은 부분에 할당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일정에 맞춰서 조금씩 시장이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초기 락업 물량이 풀리는 일정도 정해져 있고, 예상치 못한 많은 양의 토큰이 시장이 풀리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낮습니다. 결국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게 되겠죠. 마지막은 기관 투자자의 신뢰입니다. 마이스텔랩스는 다수의 글로벌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 유치를 했는데, 단기 차익보다는 수익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 확장을 지원할 의지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 기관들의 신뢰와 지원은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수익 토큰의 가치 상승 기대를 더욱 뒷받침하게 되겠죠. 그럼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먼저 1월에 고점을 찍고 4월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부터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분에 대한 절반은 현재 회복을 해줬고, 중요한 건 피보나치 기준으로 0.618 구간에 대한 돌파를 해주냐 못해주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하락 이후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 618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을 뚫어줄 경우에는 다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거고, 뚫어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한번 눌림이 발생할 겁니다. 일봉상 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상승이 이미 강하다는 게 보입니다. 먼저 RSI 지표를 보시면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고, 아직 머리를 치켜들고 더 올리려는 흐름이 보입니다. 과매수를 찍고 바로 뺀 거였다면 신뢰가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계속 유지해준다는 건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크게 갈 수 있는 힘을 숨기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주봉으로 큰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승 쇠경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확인되는데, 보통 이 패턴의 경우 수렴 끝자락에서 이론상 뚫고 올라갈 확률이 30%, 아래로 뚫고 내려올 확률이 7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년 3월 고점과 8월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시켜보면 현재 2.618에 대한 저항이 나왔는데,
있는데 이전 고점인 5달러 부근을 돌파한다면 피보나치 기준으로 상승을 최대로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8에서 9달러 정도, 그리고 이 구간은 상승 쐐기형 패턴의 상단부와 정확히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 거고, 어쨌든 저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도달했을 땐 아래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분할 매도 한번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오늘은 수위라는 코인에 대해 기술적인 강점부터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 그리고 차트 흐름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수위는 아직 초기 생태계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레이원 시장에서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블록체인 게임, 디지털 인증, 메타버스 같은 분야가 성장하게 된다면 수익 코인의 고유한 구조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단기 급등락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꼭 인지하고 접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흐름과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빠르고 깊이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